70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인데 왜 나는 항상 뒷전일까? 오늘 이 영상은 한 분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 무언가 달라질 거예요. 김순희 씨, 올해 72살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부엌불을 켜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준비였습니다. 콩을 불리고 멸치를 우려내고 두부를 정성스럽게 썰어내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맛있다는 소리 한번 들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침 식탁은 늘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몇 숟가락 뜨다가 일어섰고 아들은 회사에 늦는다며 허겁지겁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인사도 맛있어요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준비로 일주일 내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떡 주문하고 음식점과 조율하고 하객 명단 정리하고 돌잡이 물품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잔치 당일 하객들이 정성이 대단하시네요라고 칭찬할 때마다 며느리는 웃으며 제가 다 준비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원래 그렇게 배웠어요. 순희 씨는 1950년대 생입니다. 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죠. 그때는 여자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주제넘은 일이었습니다. 시집가면 무조건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집안이 편하다. 여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참다 보니 자식들은 컸고 남편은 은퇴했고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5년이 흘렀습니다. 거실에 있을 때도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TV 채널을 돌릴 때도 소파에 앉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가는 타이밍까지도 신경 썼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냉장고에 있던 과일을 먹었는데 며느리가 그거 애 학교 보내려고 산 건데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자기 돈으로 산 음식인데도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삶. 손주를 봐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니 손주 돌보는 건 시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손주를 맡아 어린이집 보내고 오후 4시에 데리러 가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일주일에 5번 명절에도 주말에도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손주를 3년 넘게 봐줬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커녕 잘못했다는 지적만 들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왜 사탕을 줘요? 어머니, 요즘 육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순희 씨 잘못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줘. 아들은 언제나 아내 편이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방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혼자 다녀오세요. 저 오늘 약속 있어요. 순희 씨는 혼자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 왔는데 순희 씨처럼 혼자 온 노인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인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처방전을 손에 쥐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을 보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병원에 혼자 왔습니다.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도 엄마 괜찮아? 그럼 저녁은 챙겨 드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쓰러졌으면 어땠을까? 누가 알았을까?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0년 넘게 참고 살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을까? 친구들은 요즘 다들 자기 인생을 삽니다. 어제 통화한 중학교 동창은 남편이랑 제주도 한 달 살기 간다고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순이야, 너도 와.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눈치 봐. 그때는 웃으며 나는 손주 봐줘야 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을 때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며느리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네, 저녁 안 차리세요? 순희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혼자 갔다 왔어. 아무도 같이 가자는 사람 없더라. 며느리가 처음으로 순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겠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내 감정도 있고 내 생각도 있어. 그동안 너희들 눈치 보느라 내 마음 접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살겠어. 15년 동안 쌓였어. 아침마다 밥 해줘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고 손주 몇 년을 봐줘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얘기하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못했던. 바로 그때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희 씨는 아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좋았어. 그래서 참았어. 근데 오늘 깨달았어. 내가 참는다고 해서 너희가 더 행복한 건 아니더라. 앞으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손주는 일주일에 이틀만 봐줄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밥도 내가 먹고 싶을 때 해 먹을 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갈 거야.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너도 엄마잖아. 내 애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시원함이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느낌. 그날 밤 순희 씨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어제는 미안해. 엄마 마음 몰라줘서.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엄마가 많이 참고 계신 거.
근데 나도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집에서까지 문제 생기는 게 싫어서 모른 척했어. 정말 미안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일주일에 딱 이틀만 손주를 봐줬습니다. 화요일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들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목요일에는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금요일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어머니가 손주 안 봐주신다고 하니까 제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며느리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순희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요즘 서예를 배운다는 얘기에 신기해했습니다. 그 순간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강요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지금 순희 씨는 72살입니다. 요즘 순희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충분히 자고 일어납니다. 커피를 타서 베란다에 앉습니다.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계획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손주를 봐줍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서예 수업을 듭니다. 벌써 6개월째입니다. 목요일에는 친구들과 만납니다. 금요일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입니다. 순희 씨에게 변화는 단순히 일상만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참으면 되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 감정도 중요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예전에 순희 씨는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며느리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요. 뭔가 비결 있어요? 순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나를 찾은 것 같아. 평생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잖아. 근데 정작 나는 없었던 거야. 이제는 나로 사는 거지. 순희 씨는 요즘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 인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 나도 일은 넘어서 바꿨어. 중요한 건 용기야. 그냥 한번 해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해봐. 소리내서 말하는 거야. 그게 시작이야. 며칠 전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뭐가 제일 좋아요? 순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이야, 나로 사는 게 제일 좋아. 그 순간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변한 것이 손주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손주는 할머니를 보며 배울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구나. 이제 순희 씨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나답게 살 거야. 저녁 무렵 순희 씨는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봅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차 한 잔을 들고 앉아 노을을 감상합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신가요?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작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은 며느리도 자식도 배우자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순희 씨처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찾아보기, 내 감정 솔직하게 표현해 보기.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잊지 마세요.